네, 다시 여기는 파리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파리는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이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기가 배부가 됐죠? 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171개국이 현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투표기가 더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파리 교민분들도 부산의 마지막 PT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공간에서 교민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양한지 교민 리포터 나와 계시죠? 그곳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시누빌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교민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또 파리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박람회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앞으로 30분 뒤면 저희 박람회가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시누빌리 엑스포 결정지역 국제 박람회 기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근처 프랑스 식당 비스트로에서 한국에서 오신 관계자분들과 또 교민들, 또 이게 파리 시민들 모두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이 굉장히 긴장되고요. 모두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30 엑스포 네, 세계 박람회가 양한지 교민 부산에서 리포터를 열리기를 간절히 연결해서 염원합니다. 그곳 분위기를 전해. 네, 지금까지 양한지 교민 리포터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될지 마음을 좀 졸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곧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진인사 대천명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윤파란 기자, 그동안 유치 활동을 하면서 후보지 간의 장단점들도 좀 파악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부산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 부산시, 시민들까지 한마음으로 열정적인 유치를 벌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PT의 내용도 PT를 할 때마다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평을 받아왔거든요. 지난 4월에 부산을 찾았던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의 말도 부산은 엑스포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춘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산은 참 유치를 하길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강적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실사단이 찾아와서 부산에 온 이후에 팝스타가 된 것 같다. 정말 시민분들이 열렬히 응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 부산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오일머니를 내세우고 있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회원국 49개 나라와 모두 정상회담을 했을 정도이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리야드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그리고 로마, 리야드까지 PT를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PT를 보고 나서 저희도 어떻게 될까 결과를 좀 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우디를 조금 더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저희의 가장 큰 경쟁국이니까요. 네, 사우디는 총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장 현장에서는 송광무 기자가 아침부터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나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유치위 관계자들이 다른 나라와 교섭을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우디 관계자들이 옆에 와서 엿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에는 이제 멜로니 총리가 불참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 유럽표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49개국 회원국을 보유한 가장 많이 보유한 대륙이거든요.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고 이미 준비된 관광 대륙
대국이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럽의 표 저희가 2차까지 간다면 그 표를 좀 흡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1차에서 이탈리아 로마가 탈락을 하고 네. 2차 최종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자, 대한민국의 PT가 끝이 났고 이제 투표 결과가 1차 투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방송으로 그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기 배부가 계속 현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70개 나라가 넘는 회원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부가 되고 나서 투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좀 네. 점검하는 시간도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에는 각 나라당 대표 3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과 주불 참사관 또 대한 상위 측이 각각 1명씩 투입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배달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 이 각 나라가 본국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나라를 찍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비밀 익명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본국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당 대표 3명씩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견제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본국에서 다시 대사를 보내달라 이런 네네.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곳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BI 대사들을 대표로 선발을 합니다. 네. 반드시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1명 또는 2명도 가능한데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본국을 직접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전략을 펼쳐왔거든요. 네네. 때문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수에게 지금 파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산이 아주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외교장관을 더 투입을 해서 현지에서 대표로 참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접촉을 한 대사들을 다시 프랑스 네. 파리로 보내서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저희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지금 현지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곧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긴장감이 정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의 분위기를 좀 직접 전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송강모 기자가 미디어 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직접 그곳 분위기를 전달받아 보겠습니다. 파리 총회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볼게요. 송강모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BI 미디어 센터입니다. 부산, 로마, 리야드 순으로 마지막 경쟁 PT가 끝나고 지금 각국 대표단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전자 투표기가 배부되고 있고 테스트를 거쳐 바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투표 시작 후 2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투표는 한 개 국가가 한 표씩 행사하게 되고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은 182개 나라였는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브라질과 코소보, 카메룬 등 3개 나라는 투표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나라는 곧바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됩니다. 3분의 2를 득표한 나라가 없으면 곧바로 득표수 1, 2위 나라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거쳐서 최종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전자투표이다 보니 별도 표 집계는 필요 없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안에 이곳 미디어 센터와 BI SNS를 통해 즉시 공개됩니다. 현재는 사우디가 가장 강세라는 분석도 있지만 부산은 일단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뒤 로마표를 흡수해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 PT에 나섰던 연사들은 총회장에 마련된 VIP룸에서 대기하면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 부산 엑스포 유치단 관계자들은 이곳 미디어 센터를 찾아 선정 소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BI 미디어 센터에서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네,
BI 총회장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 프랑스 파리 스튜디오에서 엑스포 특집 뉴스로 이곳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차 PT, 그러니까 마지막 PT인 거죠. 종료가 됐는데 PT 내용을 한번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PT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PT에 5명의 연사가 나서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를 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과 나승현 홍보대사, 최태원 SK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총리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아까 송강모 기자가 나가 있던 미디어 센터에서도 그 네. PT 현장이 계속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측 기자들이 스크린 앞에 앉아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네,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PT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산의 PT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뭐 싸이 씨 그리고 아이돌, K-팝 아이돌 스타들이 등장을 해서 예.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깜짝 등장할 연사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태원 회장이 민간 유치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직접 연사로 나섰습니다. 오늘 PT에서는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대기업을 언급하면서 네. 이런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화나 삼성, 현대, SK 이름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리야드가 굉장히 많은 돈을 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개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수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거기를 좀 찌르고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돈 수치를 얘기하면서 네. 앞으로 몇 년간 이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또 전쟁 폐허였던 곳이 눈부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런 기술, 개발, 성장 노하우를 전달해 주겠다. 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직접 주겠다,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를 좀 지속 가능하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과 그리고 로마, 이어서 리야드의 5차 PT가 모두 끝이 났고 투표가 이제 곧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총회장도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총회가 있기 전에 끝까지도 이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곳 파리에 머물면서 여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 부산에서 범시민 유치연회 소속의 시민들이 많이 와서 주로 관광지 중심으로 돌면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프랑스에 계시는 교민분들, 그리고 또 부산에 계시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현재 파리는 오후 5시 1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해가 조금 빨리 지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면 에펠탑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에펠탑도 엑스포의 산물이라는 거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끝까지 이 상황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BI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미디어 센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결과가 스크린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앞부분에 양쪽에 스크린이 2개가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해온 이야기에 따르면 양측에 1차 투표 결과가 바로 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투표, 이제 득표를 나라마다 얼마나 했는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들어온 정보로는 바로 그 결과가 뜬다고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로서는 이탈리아가 1차 투표에서 얼마나 득표했는지가 저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어느 정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를 해주면서 네. 부산이 2차 투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리고 있죠. 네, 자, 잠시 후 BI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참 마음 졸이고 보고 계실 텐데 잠시 후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대한민국 부산은 1차 투표를 지나서 2차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가 3위로 탈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표를 흡수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곧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준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산이 열심히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대한민국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소식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부산은 기호 1번 새 후보도시 중 가장 먼저 PT에 나섭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에 맞서 부산의 PT 전략은 진정성입니다. 준비 여건이나 진정성, 정말 유치 제안서에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월하고요. 뒤늦게 뛰어든 유치 경쟁임에도 역대 가장 치열하다는 현지평이 나온 데는 민관은 물론 시민까지 코리아 원팀으로 뛰어온 덕분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부산 청년들에게 저는 희망을 선물하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열망을 다 모아서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하게 되면 한국 최초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인정 엑스포만 2차례 개최했을 뿐 사실상 정식 엑스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 규모가 훨씬 크고 기간도 6개월로 길어 경제 효과도 최소 43조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포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의 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부산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력이나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유치가 되었을 때 도시의 이미지는 굉장히 세련되고 그러한 이미지로 변모할 것 같고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월드컵과 올림픽, 엑스포까지 3대 세계 축제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네, 엑스포 특집 뉴스. 네, 여기는 파리 엑스포 관련 소식 저희 프랑스 파리 현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원국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면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윤 기자. 네, 그 대한민국의 전략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네네. 1차에서는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네. 2차로 갔을 때는 이탈리아가 흡수한 표를 우리가 오롯이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겠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가 중도 포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한때 파리에 그런 우려가 감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박형준 시장이 앞서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BI 우측 미디어 하단에 센터, 보시면 예. 미디어 센터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스크린을 통해서 투표 결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새 후보지 나라 국기가 뜰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인정 엑스포 발표 당시 6월에 제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도 저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공개가 됐고 또 BI 국제박람회 기구 SNS, 공식 SNS를 통해서 바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1차 투표를 잘 넘기고 2차까지 가야 하는 상황. 자,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투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1차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투표가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네. 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저 화면에서 아마 지금 예상대로라면 그리고 저희의 희망대로라면 네. 이탈리아의 표수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이 유치 도시가 선정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네네. 2015년 이때도 이태리였네요. 밀라노 엑스포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센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생중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5차 PT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4차까지의 PT와는 조금 다른 좀 진중한 신뢰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PT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윤파란 기자와 함께 파리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PT도 같이 지켜봤잖아요.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리야드 이즈 레디. 네네. 리야드 이즈 레디. 자, 부산을 굉장히 많이 좀 인식하고 있구나, 네네. 좀 견제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 이즈 레디는 원래 우리 부산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기호 1번을 부여받으면서 네. 조금 새로운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이지 넘버원이죠. 예, 네. 넘버원. 자, 넘버원 부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도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BI 미디어 센터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흰색 스크린을 통해서 투표 결과가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투표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 스크린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동시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투표가 1차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 2차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투표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1차 투표의 경우 지금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한 나라가 없다면 네. 2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최하 득표를 한 나라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2개 나라가 최종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네. 바로 개최지 확정입니다. 네, 그렇죠. 자, 부산이 노리고 있는 전략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전략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정말 길었던 레이스, 이제 결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파리는 오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산은 새벽 1시 20분. 자, 지금 새벽 자, 1시 20분을 넘은 이 새벽 시간까지 같이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결과가 나오나요?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을 같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만요. 부산. 자, 부산이 29표를 얻게 됐군요. 네네. 사우디가 세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 자릿수 득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네. 되면 네네. 자, 부산은 29표를 얻게 됐고요. 119표, 부산 29표, 네. 로마 17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차 투표로 끝이 나는 건가요? 지금 전체 참여 국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체 참여 국가를 좀 더해보면 3분의 2 득표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자, 1차 투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그리고 부산이 29표, 네네. 이탈리아가 네. 17표를 얻게 됐습니다. 네,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부산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총 165개 나라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사우디가 119표를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 자릿수 득표에 성공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1차 투표로 결론이 나게 되네요. 우리 부산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네.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BI 미디어 센터에는 사우디 지역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파리 네. 교민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침울한 분위기가 표정입니다. 침울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시민분들께서 염원을 해주셨었는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는 좀 먼 길이었습니다. 네,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우디에 비해서 저희가 뒤늦게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고요. 네.
네. 총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됐습니다. 참 자. 저희도 착잡하네요. 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세 자릿수 득표를 하게 되면서 네. 2차 투표로 가지 못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최종 표결까지 가는 그런 전략을 짰었는데 네. 사실 이런 전략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마음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산 MBC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필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 MBC 엑스포 특집 뉴스 전해드렸고요. 파리 현지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